반갑습니다. 언어치료 허심탄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오늘은 부모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세요. 루미쌤,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아이들마다 언어장애 정도마다 그리고 증후군 유무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양육자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 받으면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언어치료를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6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작게라도 좋아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꾸준하고 일정하게 언어 자극을 주게 되면 아동의 언어 진전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치료받으면 좋아지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쵸. 아무래도 치료를 받지 않을 때보다 다양한 자극이 제공되면서 좋아지게 되죠.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들은 치료실에 오게 되면 일정하게 언어 자극에 노출되게 되면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어서 진전이 보이게 돼요. 조음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치료사랑 함께 오조음되는 발음을 정조음할 수 있도록 계속 들을 연습을 하면서 명료도가 증가하게 되고, 유창성 장애의 경우에는 새로운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아동의 유창성을 촉진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보호자님들은 보통 이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진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서 숙제를 내드려도 잘 하세요. 맞아요. 적극적이신 분들이구나. 다음 질문은 치료 초기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치료를 시작하는 게 늦었는지 걱정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렇죠? 아이의 말이나 의사소통이 또래 아이들이랑 다르다는 걸 인식한 순간부터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래도 늦게라도 알았다면 그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고, 이 시점을 알고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세요. 물론 아동의 말 언어 치료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장 좋은 예우로 나타낸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또 치료를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동 말 언어 발달 증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아동의 진전은 더욱 촉진시켜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보통 우리 보호자님들이 아동을 데리고 오는 때가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뭔가 학년이 바뀌면서 담임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한 3월, 4월 이쯤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가장 치료실이 제일 바쁘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니까 가장 많이 염려를 할 때라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맞아요. 대신 늦게 찾아온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집에서도 치료실에서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집에서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양육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동의 치료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질문을 받으면 먼저 양육자분께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사가 미리 숙제들을 준비를 해놨다가 이것들을 이제 치료 끝나고 상담할 때 숙제를 내주시면서 한번 예시를 보여주면서 숙제를 주시면 훨씬 좋겠죠? 맞아요. 그냥 숙제를 페이퍼로만 드리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어휘를 어떻게 이 행동을 끌어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언어 자극을 줄 때는 너무 이렇게 상황별로 주면 그게 이제 실제 집에서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 높이를 높여주세요. 뭐 이렇게 좀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다 이해되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막상 안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디테일이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치료실에 있는 만큼의 장난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 치료실에 가지고 가셔서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물론 받으면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다 피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미리 들고 가서 이 장난감으로 어떻게 아이한테 자극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부모님들께서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순간적으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알려드리는 게 좀 어렵다,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부모님들께 제가 다음 주까지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 주 상담 때 꼭 알려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발달 지연일 경우 언어 치료 외에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어떤가요, 쌤들? 많이 있죠. 다른 그렇죠. 치료들도 많이 있고 언어 치료 외에 다른 치료들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동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보통 선생님 어떤 거 많이 좀 추천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선 영유아 검진 상태로 온 친구들은 거기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써주니까 거기에 써준 소견 치료들을 받아보세요라고 똑같이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실을 내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아이가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포 형성될 때까지 이 아이가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감통이나 혹은 인지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겠죠? 살펴보다가 정말 뭔가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부모 상담 때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때는 꼭 이걸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이 치료를, 언어 치료를 진행해보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 가정에서도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지 체크를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언어 치료에 영향을 줄 만큼 뭔가 심리적인 문제들이 좀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면은 좀 심리치료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죠. 맞아요.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영유아 검진 받거나 뭐 이렇게 의사소견으로 온 친구들 중에는 놀이 치료도 되게 많이 추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놀이, 언어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추천을 좀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발달지연 친구들은 감통, 감각통합치료, 작업치료 선생님들이 보통 하시는데 감각통합치료 너무 좋아하죠. 아무래도 그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실을 그쵸. 세팅을 클라이밍이 막 있어요. 그리고 막 줄타기, 있고. 그네 내가 타고 싶어. 그네 있어. 그네 있고 볼풀장. 볼풀장 있어요. 정말 막 이렇게 너무 재밌어 보여. 그리고 거기는 막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언어 치료 올 때 이제 우리 선생님 아니야! 울고. 선생님 무서워! 저기 갈래! 맞아. 그래서 이게 그냥 소견에 따라오는 치료들이 있는 반면 또 정말 그냥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봤을 때 또래보다 느려요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 이런 경우 좀 언어치료사가 주의 깊게 아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뭔 치료가 따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를 부모님들께 안내를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상담을 한 후에 필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언어치료 받으러 왔다고 해서 봤는데 언어보다 심리가 더 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심리치료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 언어를 시작해도 괜찮다. 뭔가 아이가 안정되어 있어야지 외부에서 주는 언어 자극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달라요. 맞아요. 우리 언제나 하는 말, 아이마다 달라요. 케바케. 맞아. 그래서 내 아이를
치료사가 부모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중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이래서 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선생님이시죠. 네. 좋은 선생님일까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죠.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부모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치료 기간, 치료 효과, 치료 시작 시기, 가정에서 줄 수 있는 언어 자극 방법, 그리고 언어 치료 외에 더 필요한 치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정보 유용하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인스타 DM, 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